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리버풀을 상대로 시즌 6호 골을 터뜨리며 유럽 무대 개인 통산 200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3-2024 영국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36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6라운드 아스널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이번 득점으로 2경기 연속골을 기록, 이번 시즌 정규리그 득점을 6골로 늘렸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은 2010-2011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3골을 넣으며 본격적인 유럽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이번 시즌까지 14시즌 동안 개인 통산 200골, 이 함부르크 20골, 레버쿠젠 29골, 토트넘 151골에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로 손흥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배치하는 이 4-2-3-1 전술을 가동했습니다. 경기 초반 주도권은 리버풀의 몫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전반 13분 학포와 앤디 로버트슨의 이딴 슈팅에 토트넘 골키퍼 굴리에모 비카리오의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리버풀은 전반 26분 이 커티스 존스가 중원에서 볼을 다투다 이브 비수마와 전광희를 세게 밟는 반칙을 저지르며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빠졌습니다. 주심은 애초 옐로카드를 꺼냈지만 비디오 판독을 통해 레드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수적 우세를 잡은 토트넘은 곧장 득점포를 터뜨렸고 주인공은 해결사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36분 히샬리송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투입한 볼을 골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방향을 바꿔 리버풀 골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한 골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BBC를 포함한 영국 현지 주요 매체들은 이 장면을 집중 분석하며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예전에 메시가 유럽에서 뛸 당시에 메시를 집중 마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리버풀 수비수 6명은 손흥민을 철벽 마크했다. 이들은 다른 토트넘 선수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히샬리송에게 롱스루 패스가 간 지 1초 만에 손흥민과 리버풀 수비수 3명과의 거리는 단 수십 센티미터 차이에서 수미터로 벌어졌다. 이건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스피드다 라며, 심지어 손흥민 선수보다 한참 뒤에 있던 수비수 2명은 먼저 골대 쪽으로 달렸음에도 손흥민의 엄청난 스피드에 따라잡혔고, 한 리버풀 수비수는 태클까지 하며 저지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손흥민이 뚫어냈다. 이번 골은 리버풀 수비수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손흥민이 너무 잘했을 뿐이라고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후반 추가 시간 버질 판데이크가 헤더로 떨어뜨린 볼을 학포가 골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골맛을 보면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을 1대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들어 리버풀을 더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5분 페널티 지역에서 가슴 트래핑 이후 기막힌 오른발 바이시클 킥을 때린 게 골대 왼쪽 구석으로 향했지만 몸을 날린 골키퍼 손끝에 볼이 걸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4분에도 왼쪽 측면 크로스를 또다시 골대 정면에서 방향을 바꿔 골맛을 봤지만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 무산됐습니다. 6라운드 아스널전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손흥민은 후반 23분 마누르 솔로몬과 교체돼 이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24분 디오구 조테가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 9명이 싸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일방적 공세를 펼친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페드로 포르가 오른쪽 측면에서 투입한 강력한 크로스가 리버풀 수비수 조엘 마티프의 발에 맞고 자책골이 되면서 2대1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100%가 아니었음에도 경기에 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며, 손흥민은 전방에서 리드하고 수비 압박 선본장이 됐다. 위대한 주장의 노력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 이후 부상 의심으로 충분한 훈련을 소화하지는 못했고, 이 경기에서도 후반 23분 교체되며 가장 빨리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몸이 아팠음에도 극적인 골을 만들어냈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손흥민이 아픈 줄 몰랐을 겁니다. 손흥민은 이날 리버풀전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는 경기 후 15분 동안의 팬투표로 선정되는데요. 손흥민이 무려 45.7%의 표를 얻어 2위였던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 29%를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고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케인이 떠나니 토트넘이 훨씬 더 잘해졌다며 케인 없이 손흥민이 원탑으로 나서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위로 등극, 몇 경기 후면 맨시티마저 따돌리고 1위를 할 것 같다고 긴급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된 후 토트넘은 지난 7경기 중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고 무려 17득점으로 맨시티와 공동 득점 1위입니다. 이에 영국 현지 축구팬들은 12월 3일 있을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현존하는 축구 경기상 가장 큰 매치가 될 것이라며 지구상 최강 두 팀이 맞붙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은 토트넘에 1대2로 패배한 뒤 내가 본 가장 불공평한 경기였다. 이런 미친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다. 라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징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클롭 감독의 이런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오심이 공식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전반 34분께 무함마드 살라흐의 침투 패스를 루이스 디아스가 잡아 골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득점에 성공했지만 이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면서 골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리버풀 클롭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고 득점 직후 이 비디오 판독 심판들은 옵사이드 상황을 체크했지만 주심은 그대로 옵사이드를 인정했습니다. 중계 화면에 나온 장면만으로도 옵사이드 판정이 애매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영국 대표 언론 중 하나인 더 선이 공개한 장면인데요. 무함마드 살라흐의 침투 패스가 이뤄지던 시기에 루이스 디아스는 토트넘 수비수 발을 넘어서지 않은 장면입니다. 잉글랜드 프로 경기 심판 기구도 이날 옵사이드 판정을 명백한 오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 경기 심판 기구는 성명을 통해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에 중대한 심판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라며 디아스의 득점이 그라운드의 심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비디오 판독 기구와 관련해서 득점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결과적으로 비디오 판독 기구의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잉글랜드 프로 경기 심판 기구는 이런 실수가 나온 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SPN에 따르면 디아스의 옵사이드 상황은 주심과 비디오 판독 기구 심판의 의사소통 잘못에서 비롯됐습니다. 비디오 판독 기구 심판은 주심이 디아스의 골을 득점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해 체크가 끝났다라는 신호를 보냈고 주심은 이를 부심의 옵사이드 판정이 맞았다고 판단해 옵사이드로 결정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 경기 심판 기구가 이를 오심이라 인정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승점 17점, 5승 2무 0패, 득점 17점으로 맨시티에 이어 2위, 리버풀은 5승 1무 1패로 4위로 추락했습니다. 맨시티가 다음 경기에서 비기고 토트넘이 또 한 번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토트넘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심판의 오심에 리버풀은 제대로 화가 났지만 손흥민에게는 예외였습니다. 2대1로 패한 리버풀은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에 손흥민을 메인 화면으로 하여 제목도 하이라이트 son을 가장 앞부분에 하는 등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당하여 참패한 뒤에도 손흥민을 앞세워 유튜브 조회수 초대박이 난 번리를 연상케 했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3대1로 승리한 경기 영상도 7일이 지나서야 220만 회를 겨우 넘었는데 리버풀이 손흥민을 메인 화면으로 하여 제목도 하이라이트 son으로 해놓으니 패배했음에도 하루 만에 263만 회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축구 관련 매체들은 손흥민은 단순히 골만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다. 골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해서 홀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이 번리에 이어 리버풀까지 손흥민을 앞세워 인기를 얻으려 하고 있고 숫자가 증명했다 보도했습니다.
심판의 오심으로 그렇게 화를 내던 클롭 감독도 손흥민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역습, 수비 불가능이라며 작년에 자신이 했던 발언, 이 손흥민을 안 데려온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극찬을 많이 받고 있으면 심지어 손흥민 슈팅을 몇 번 막아낸 리버풀 수비진은 경기 후 평가 기관들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비록 손흥민의 말도 안 되는 속도에 한 번 뚫려 골을 먹히기는 했지만 이 손흥민을 상대로 몇 번 막았다는 자체로 최고 평점을 받은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 에코는 알리송의 토트넘전 활약에 대해 후반전 초반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낸 것은 훌륭했다라고 언급하며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알리송은 판다이크와 함께 토트넘전에 선발 출전한 리버풀 수비진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런던의 대표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제 손흥민은 윙어가 아니다, 엘리트 중앙 공격수다 라며 토트넘이라는 팀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며 최강의 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골은 골대로 잘 넣는다며 완벽한 주장이라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클롭 감독만 보면 각성한다는 영국 매체들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손흥민이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 유럽 통산 200골 고지를 밟았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손흥민은 클롭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팀만 만나면 날아다녔습니다. 함부르크에서 한창 성장하던 손흥민은 2012-13 시즌 당시 유럽 무대를 호령하던 클롭 감독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골을 기록했습니다.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서도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만나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독일을 떠나 잉글랜드에서도 천적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8년 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클롭 감독이 지휘하는 리버풀을 상대로 현재까지 6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손흥민의 유럽 무대 200골 중 클롭 감독의 팀이 상당한 지분을 가졌습니다. 클롭 감독은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콤팩트한 압박을 위해 수비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손흥민이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클롭 감독의 팀을 상대할 때 올린 득점 대다수가 역습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에게 여러 차례 당한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와 리버풀을 이끌면서 손흥민 영입을 염두했지만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의리를 지키며 주장 완장까지 달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롭 감독이 언급한 한국인은 손흥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희찬은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 이 세계적 명장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영국의 몰리뉴 뉴스는 30일 울브스 트리오를 두고 맨시티를 힘들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라고 대대적인 보도가 쏟아진다. 그는 경기를 앞두고 상대를 끊임없이 칭찬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바로 황희찬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황희찬은 바로 어제 결승골을 넣으며 맨시티의 시즌 첫 패를 선사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전 다른 선수들은 모두 이름을 불렀지만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한국인이라며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미국 매체 VBM 스포츠는 경기 전 과르디올라 감독은 황희찬을 한국 남자로 불렀다. 이 사건은 유럽 축구의 소수자를 향한 만연한 편견을 뜻한다 라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약한 황희찬은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전 결승골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자신의 기량을 보여줬고 그런 선수를 향한 과르디올라 감독의 발언은 인종차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후반 20분 세메두가 오른쪽 측면으로 파고들어 중앙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맨시티 수비수가 걷어낸 것이 뒤에서 쇄도하는 황희찬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황희찬은 지체 없이 슈팅을 날렸으나 첫 시도는 막혔고 쿠냐가 다시 밀어준 공을 재차 때려 맨시티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맨시티의 시즌 첫 패를 안긴 주인공 황희찬. 이후 영국 현지 언론들은 황희찬의 복수에 주목했습니다. 울버햄프턴 구단 공식 SNS는 The Korean Guy 라는 문구와 함께 황희찬의 골 소식을 알리면서 과르디올라를 조롱했습니다. 미러는 황희찬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를 한국 선수라고 부른 지 24시간 만에 결승골을 넣었다라며 과르디올라 감독은 황희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울버햄프턴 팬들을 화나게 했다라고 주목했습니다. 스포츠 브리프 역시
황희찬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지 하루 만에 결승골을 넣었다. 황희찬의 골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팬들은 과르디올라 감독을 조롱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황희찬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황, 쿠냐, 네투 그들은 볼을 잘 간수하고 드리블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이다. 오늘도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환상적이었다.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현재까지 득점왕 순위를 보면 2위와 4위가 바로 손흥민과 황희찬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1895년 마드리드에 처음 설립된 축구 클럽인 풋볼 스카이는 1900년 뉴 풋볼 대 마드리드와 클루브 에스파뇰 대 마드리드로 분리됩니다. 다른 스페인 축구 클럽과 다르게 굉장히 부유하게 시작했는데 막대한 자금으로 인한 시작점이 달라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클루브 에스파뇰 대 마드리드는 1902년에 소시에다드 마드리드 FC로 개편되는데 이게 현 레알 마드리드의 시작입니다. 1920년 구단명은 알폰소 13세가 왕립의 명칭을 구단에 하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개칭되었죠. 이후 바르셀로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구단이 생겨나면서 위기에 몰렸던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1위이자 세계 1위 클럽이 되기 위해 유스 클럽으로부터 팀의 주축 선수들을 키워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1980년대 후반을 강타한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5마리의 독수리 혹은 소수 정예 군단을 의미하는 이 애칭은 유스 클럽에서 올라와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한 독수리 에밀리오 부트라게뇨, 마눌로 산체스, 미첼 곤살레스, 마르틴 바스케스, 미겔 파르데사로 이어지는 5인방을 지칭합니다. 이들의 대활약 덕분에 레알은 수많은 팀들을 꺾고 대활약했지만 유러피안컵 우승을 거머쥐기에는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항상 바르셀로나에 왕자를 내주었죠. 자,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생각을 바꿔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모두 데려와 드림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과감한 베팅을 한 것이죠. 바르셀로나 최강의 공격수였던 루이스 피구를 2000년 당시에 무려 6천만 유로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년에는 7,350만 유로를 지급하고 유벤투스에 있었던 지단을, 1년 뒤에는 4,500만 유로에 인테르에 있던 호나우두, 또 1년 뒤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던 데이비드 베컴을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라울까지 더해지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구 역사상 최고의 축구 클럽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최다 우승, 이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최다 우승, 이 피파 클럽 월드컵 최다 우승, 공식 국제대회 세계 최다 우승, UEFA 클럽 랭킹 최다 1위, 이 피파 20세기 최고 클럽 선정 등 수많은 타이틀을 앞세워 클럽 위의 클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우승 기록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클럽 대회인 이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쌓은 업적 덕분에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피파와 IFFHS에 의해 20세기 최고의 클럽으로 선정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표 방식으로 선정한 피파의 순위에서는 2위를 포함한 다른 클럽이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을 넘기지 못한 가운데 혼자서만 42.35%를 쓸어 담았고 좀 더 객관성을 고려하여 포인트 집계 방식을 채택한 IFFSH의 순위에서도 역시 2위 유벤투스를 97.5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누르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만 모아 최고의 클럽이 된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있었던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본 직후 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하며 손흥민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이 가장 먼저 주목한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리버풀의 수비진 6명이 모두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단 1초 만에 이들을 모두 따돌리는 압도적인 스피드. 레알 관계자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치타와 같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오면 너무나 안정적이게 골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본 레알은 손흥민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골을 넣는 듯한 손흥민의 능력. 특히 손흥민과 같은 라인에서 달리기 시작했던 리버풀 수비수들은 이미 엄청난 간격이 벌어져 포기하는 듯 한참 뒤에서 떼고 있는 모습을 본 레알 이사진들은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제2의 네이마르라 불리는 라민 야말과 2026년까지 바이아웃 조항 10억 유로 무려 1조 4289억 원을 설정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15살로 나이가 너무 어려 직접 득점을 노리는 것보다 동료들에게 넣어주는 패스 실력을 더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 결정 능력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필요하고 상대 수비수들과 골키퍼의 움직임을 동시에 파악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축구 신동으로 불리는 야말의 패스를 이어받아 정확히 골로 연결시키는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레알 마드리드가 리스트에 포함시켰던 세 선수가 바로 음바페와 케인 그리고 손흥민이었는데 케인을 가장 먼저 탈락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9일 레알이 미넨 소속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케인 영입 레이스에서 철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케인의 이적료는 1억 2천만 유로 1668억 원에다가 연봉 278억 원의 매력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해 접근을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현지 언론의 보도가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찌라시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스페인 축구 매체 피차 헤스는 지난 28일 레알 마드리드가 스쿼트 강화 차원에서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31살의 나이에 EPL 무대에서 뛰어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됐다라며 그는 주로 왼쪽 윙어로 뛰지만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다재다능함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향후 이적 시장에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차이스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 브리프는 레알 마드리드가 킬리안 음바페 대신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2020년과 2021년에도 두 차례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흘러나왔는데요.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는 손흥민을 올 시즌을 마치면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가 파격적인 금액으로 손흥민 영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의 지금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주급 6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유럽 내 입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축구 대표팀 감독인 거스 포옒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토트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다가 선수 은퇴 후엔 토트넘 코치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토트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애정이 있는 인물인데요. 포옒은 영국 매체 더선과 인터뷰에서 한 선수의 이적은 다른 선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더 중요한 선수가 됐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골을 더 많이 넣고 경기 외적으로도 존재감이 뛰어나다라며 지난 아스널전을 봐라.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토트넘 축구 색깔에서 손흥민에게 기회를 줄 때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라며 케인이 빠진 손흥민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며 최고의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홍콩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 진출을 이끈 공격수조차 골을 넣은 뒤 손흥민의 찰칵 세레머니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소집을 위해 기차만 타도 겸손한 주장에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동했다라며 갖은 찬사를 보낼 정도인데요.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며 한국의 인기 역시 수직 상승 중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몰라도 이 쏘는 안다고 할 정도였던 영국 런던은 최근 김치 전시 시식회, 김장 페스티벌 등 한국의 인기에 힘입어 열릴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손흥민이 포스터로 깜짝 출연하는 마블 유니버스 이 스파이더맨의 장면에서는 이 덩달아 태극기까지 함께 비춰지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로사리오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메시.
이탈리아계 후손이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에서 리오넬 메시 역시 혈통적으로 주로 이탈리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고조할아버지 안젤로 메시가 1893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면서 집안이 아르헨티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호르에 오라시오 메시는 철강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 셀리아 마리아 쿠치티니도 이탈리아계 후손이며 파트타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역의 클럽인 글란돌리의 코치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 글란돌리의 클럽에 가입해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는 4살 때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축구 경기에 뛰어본 것은 할머니의 권유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지역 유소년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우연히 결혼 인원이 발생하게 되자 이 할머니가 감독에게 대타로 자신의 손자를 써보라고 강력 권고했고, 그렇게 투입된 경기에서 메시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메시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작성된 개인 통산 득점으로는 첫 700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세계 최고의 축구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앞으로 그 누구도 못 깰 대기록을 세운 뒤에 미국 마이애미로 이적한 메시는 미국에서 또 한 번 기적을 만들며 전세계 축구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축구 리그에서 꼴찌였던 마이애미에 메시가 가자마자 7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메시 때문에 마이애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가 이 플로리다주 프로축구팀 인터 마이애미에 16일 공식 입단하면서 이 축구를 알지 못하던 미국 해안 도시에 축구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애미는 프로농구, 야구, 미식축구 등의 유명팀이 포진한 도시로 축구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생의 수건이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메시가 올해 유럽리그를 떠나 마이애미에 입단하게 되면서 마이애미가 갑자기 이 축구 팬들의 성지로 등극했습니다. 무심했던 마이애미 시민들도 열기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 이름을 딴 맥주부터 햄버거, 샌드위치 세트가 연이어 출시되고 있고, 메시의 입단을 환영하는 대형 벽화까지 그려졌습니다. 메시가 홍보대사로 있는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점 하드락 인터내셔널은 메시의 미국 진출을 기념해 Made for you by Leo Messi 라는 이름의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했습니다. 메시가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전통 음식 이 밀라네사, 이 빵가루를 입힌 고기튀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메뉴로 광고에서 메시가 요리사 복장을 입고 나타나 화제가 됐습니다. 메시 입단 소식이 전해진 뒤 마이애미 구단의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하루 200만 명씩 늘었습니다. 2026년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미국으로서는 최고의 흥행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유력 일간지 마이애미 헤럴드는 메시를 이 메시아 구세주로 칭하면서 폭풍우와 번개도 그의 입단 경축 분위기를 꺾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6일 입단식엔 팬들이 데려온 살아있는 염소가 화제가 됐습니다. 스포츠 팬 사이에서 염소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 고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말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구의 신으로 평가받는 메시가 최근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메시는 최근 손흥민에 대해 플레이하는 방식에 겁이 없다, 그 점을 좋아한다 라며 손흥민의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메시가 다른 선수들을 평가할 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한 것은 오직 2명뿐입니다. 살라와 손흥민. 이 메시가 최고라 생각하는 축구선수 2명 중 1명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흥민의 스피드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전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메시가 최근 본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토트넘과 벌리의 경기였는데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손흥민의 골을 보더니 자신의 축구 스타일과 비슷한 센스 있는 플레이로 놀라워했고, 항상 수비수 2-3명이 손흥민을 양쪽으로 마크하지만 단 1초 만에 압도적인 스피드로 이들을 따돌리는 모습을 보더니 스피드가 매우 인상적이라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수비수 6명을 한 방에 뚫어버린 말도 안 되는 스피드에 영국 현지 매체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에 메시가 미국으로 떠나자마자 파리 생제르맹에 메시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선정해 1,093억 원을 토트넘에 주고 데려오려 했습니다.
메시를 대체하려면 엄청난 순간 스피드와 차분하고 센스 있는 플레이로 미친듯이 많은 골을 넣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는 오랫동안 지켜온 룰까지 깨가며 손흥민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들 중에서는 30세 이상은 절대 영입하지 않는다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게 데려와봤자 전성기가 곧 꺾일 것이고 구단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인데요. 오직 손흥민에게는 예외를 적용하며 적극 구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때도 케인이 30세 이상이라 레알은 그를 일찍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인보다도 손흥민을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죠. 디 애슬레틱은 케인이 나간 이후 손흥민의 새로운 토트넘은 너무나 막강해졌다며 손흥민은 양발을 사용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중거리 슈팅 능력을 보유한 극소수의 선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손흥민과 케인을 비교하면서 손흥민은 케인보다 더 길고 빠르게 뒤에서부터 달린다.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들어 컷백 패스와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정확한 박스한 움직임으로 경기력을 발전시켰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무리뉴와 콘테 감독이 틀렸다. 안토니오 콘테와 조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중앙에 서기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부족하며 윙어가 어울린다고 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은 스트라이커에 적합하지 않다며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손흥민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쓰지 않은 이 두 감독은 너무나 잘못됐었다. 이 두 감독 때문에 손흥민이 활약하지 못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정확한 판단 아래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배치되자 영국 축구에 한 획을 그으며 날아다니고 있다. 극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